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 성공 전략의 김종성입니다. 우리 증시가 상승세를 걷고 있습니다. 중국의 PMI 지수가 시장 예상치 상회했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시장에 큰 영향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재고가 줄고 신규 주문이 늘었다는 점에 시장은 크게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증시도 강보합권에 놓여 있고요. 우리 증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현재는 1.3% 오르면서 1765선을 걷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분들 어떻게 참여하실지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현재 보유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매수를 하고 싶으신 종목에 대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4개월 만에 반등하면서 큰 폭의 호재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 간만에 호재성 재료 노출에 큰 폭으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9월의 첫 번째 장 흐름이 굉장히 괜찮은데요.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피는 22포인트 오르면서 1765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1751포인트, 9포인트 정도 오르며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상승폭을 늘려가다가 장 후반 오후장 들어서는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20일 이동평균선도 돌파한 상황인데요. 오늘 장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차의 주체 모두가 매도 우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780억 원, 기관 쪽에서 770억 원, 역시 외국인 쪽에서 780억 원 정도 비슷한 물량의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프로그램 쪽에서 2천억 원의 매수 우위가 나타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가봅니다. 현재 코스닥은 5포인트 가까이 오르면서 469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적게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467포인트 상승으로 출발한 이후에 오후장 들어서 본격적으로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기관이 지수를 이끌어주고 있는데요. 수급 상황 체크합니다. 기관 쪽에서 6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 쪽에서는 팔고 있지만 지수 상승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현재 개인 쪽에서 30억 원, 외국인이 35억 원 정도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가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8원 90전 내리면서 1189원 20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8월 무역 수지가 흑자 규모가 줄었지만 7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간다는 소식에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수급수 측면으로 본다면 내고 물량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에서 달러 매도가 나타나면서 하락 압력을 역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통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 상황인데요. 유통주들 수석을 앞두고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 3분기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르고 있습니다. 신세계가 현재 3.9% 오르면서 오늘 신고가 다시 썼고요. 롯데쇼핑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7%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도 6% 오르면서 유통주들이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발 호재의 중국 관련 업종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계주와 운수장비, 그리고 화학주들이 오르고 있는데요. 먼저 기계주 살펴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이 4.3%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5% 오르고 있고요. 세원셀론텍이 4% 급등하면서 기계 관련주들이 큰 폭의 상승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동차주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신차효과와 엔화강세가 기본적인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발 호재까지 겹치면서 상승폭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1.7% 오르고 있습니다. 기아차가 4%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마찬가지입니다. 만도부터 한라공주, 평화정공까지 자동차 부품주들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부품주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SL이 6% 급등하고 있습니다. 동양기전이 5% 오르고 있고요. 한일유아와 동국실업 4%대로 오르면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큰 폭의 상승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화학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중국발 호재에 상승하고 있는데요. LG화학이 현재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SK에너지가 4% 오르고 있고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5%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애경유화까지 5%대로 오르면서 화학주들이 강한 움직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CJ그룹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사업의 실적 개선 기대감에 오르고 있는데요. CJ가 3.6% 오르고 있습니다. CJ CGV가 7% 오르면서 CJ와 CJ CGV 오늘 52주 신고가 다시 썼습니다. CJ 제일장이 5% 오르면서 CJ 그룹주까지 상승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도시구간 현재 상승 흐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반등일 뿐 추세적인 상승을 가늠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어렵다라는 조심스러운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구간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죠. 7개월째 2% 정도의 이 안정세를 보여줬습니다. 2.6% 상승한 걸로 저는 확인을 했는데요. 신선식품 가격이 상승을 했지만 국제 원자재 가격이 안정을 찾으면서 원유값이 또 안정이 됐죠. 이게 또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장 상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원상필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들어서 우리 증시가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9월의 첫날, 오늘 장은 상당히 괜찮은데요. 오늘 장 특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최근 증시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는 그런 홀짝 장세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당히 강한 그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이유를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라크전 종전을 선언하면서 향후 경제 정책에 집중하겠다, 경제 회복 정책에 적극적인 이제 그 비중을 두겠다라는 그런 이제 커멘트를 하면서 이런 기대감이 지금 증시에 반영되면서 미국 선물 시장이 강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미국 증시도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국내 증시에 앞당겨 지금 반영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장중에 중국의 PMI가 발표됐는데 여전히 일단 시장 예상했던 것보다 수치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려했던 중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그 두려움도 좀 상당 부분 완화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오늘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현재 대규모 선물 순매수로 베이시스 급등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프로그램 쪽으로도 아주 많은 적극적인 사자세가 유입되면서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일제히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시장 베이시스 기준으로 봤을 때 프로그램은 마감까지 한 3천억 원 정도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베이시스가 유지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기계나 운수 장비 등의 그리고 특히 최근 내수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유통주들까지 동반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중국에서 지표가 좋게 나왔지만 여전히 정책적으로 저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일본과 미국 쪽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될 텐데 미국에서는 FOMC 의사록 내용을 살펴보니까 시장의 우려가 그대로 반영이 됐고요. 일본에서는 또 엔고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책이 나왔는데 시장은 냉소를 던지는 듯한 그런 인상을 많이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엔고는 국내 증시에 상당히 큰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IT나 자동차 등 국내 주력 수출 제품들이 일본과 상당히 높은 경합 관계에 있기 때문에 결국 엔고가 강하게 진행될수록 국내 수출 업체들에게는 반사 이익이 확대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IT와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엔고에 따른 반사 이익을 제외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최근에 자체 경쟁력 향상에 따른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엔고는 여기 하나에 덧붙이는 그런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이후에 그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제기되면서 주가가 일정 부분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반도체 가격이라든지 전체적인 그 반도체 수요에 대한 3분기 그리고 4분기까지의 수요 예측 전망치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격적인 조정은 좀 다소 우려가 강하게 반영된 주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IT 같은 경우에는 재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기준으로 꾸준히 저점을 높여가면서 연중 최고치 그리고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는 그런 강세 흐름을 꾸준히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지금 IT 업종만 다시금 상승 추세로 복귀해준다라고 하면 코스피 지수는 1800선은 무난히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말씀하신 엔고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엔화 강세가 기조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일본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킬 만한 그러한 적극적인 정책은 부재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도 좀 상당 기간 국내 수출주들의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낙폭과대 IT 업종에 대해서 재매수하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IT 업종 낙폭이 크지만 그래도 한번 이 시점에서 재매수해보는 것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오늘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런 업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업종이 많이 뛰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를 비롯해서 두산중공업도 상승률이 상당히 괜찮고요. 이 상승 배경과 함께 향후 전망에 대한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이제 무엇보다도 그 중국의 PMI가 상승 반전하면서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요.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다시금 국내 증시에 중국 수혜주
잡기 논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계업종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적인 측면에서 여타 업종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는 룸이 많이 남아있고요. 실적 같은 경우에도 3분기와 4분기까지 큰 폭의 개선이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도 밸류에이션상 매력적인 가격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상승 추세 하단에서 지지를 확인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펀더멘탈이나 기술적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외국인과 기관이 저가 매수에 꾸준히 나서고 있는 점도 수급상 뒷받침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기계업종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도 추가적인 반등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외국인의 매수만 좀 추가적으로 유입돼 준다라고 하면 현 구간에서 한 번쯤 큰 폭의 레벨업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남은 시간 시장 관전 포인트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IT 업종에 대해서 재매수 관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앞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 구간이 가능한 권역인지 이에 대한 분석도 부탁드리죠. 네, 시장이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기 때문에 사실 매매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구간에 들어서 있습니다. 특히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과 우려들이 제기되면서 주가가 시장 대비해서 좀 약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시장 상당히 좋지만 이를테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전일의 급락에 이어서 오늘도 2% 이상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IT 업종들의 약세는 사실상 그 앞서 말씀 올린 것처럼 여러 가지 우려들이 좀 시장에 강하게 반영된 그런 모습이라고 판단되고요. 지금 IT 기업들의 주가를 결정짓는 미국 그 IT 업체들의 주가 자체가 일단 이번 주를 정점으로 해서 좀 저점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 주부터는 좀 의미 있는 반등 시도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IT 업종 내에서 삼성전기나 LG 이노텍, 서울 반도체 등 특히 그 LED 관련주들, 그다음 최근 주가 자체만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서고 있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다시금 재매수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의 원상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오늘장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 지수를 한번 잘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투자 시점을 언제로 하면 좋겠느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었는데 오늘 지표를 한번 살펴보고 투자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마침 중국의 지표가 상당히 괜찮게 나왔고요. 우리 장 흐름도 상당히 괜찮게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시황에 대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진부한 소식이 시장의 오름세를 꺾어버리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마이너스까지 가는 모습은 아니었고요. 오름폭을 다 까먹은 그동안 정도였다 이렇게 보면은 미국 쪽이 악재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긴 힘들고요. 소비와 주택지표 호전 소식이 나왔다는 점, 그 점이 더 오히려 다행스럽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FOMC 회의록 내용은 이미 다 시장이 알고 있는 내용이었죠. 실망할 이유가 없었는데 분위기가 좀 안 좋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PMI 지수 말씀하신 대로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중국 재료가 시장에 크게 잘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PMI 지수가 51.7 기록하면서 전월보다 0.5포인트 상승하였기 때문에 예상보다 좋게 나왔죠. 4개월 만에 또 상승 반전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세부적으로 본다면 생산이나 신규 수주 또 수출 수주 항목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우려했었던 그 제조업 관련 지표가 개선되었다는 점, 이 점이 중요하죠. 미국 쪽에서 제조업 지수가 계속 부진한 양상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기업 채권 경기 악화 소식이 또 어제 나오기도 했었고요. 한국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간만에 호재성 지표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는 있는데 좋게만 보기 힘든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008년 위기 발생을 제외하면은 2005년 이후에는 항상 8월에 호조세를 보였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반등 강도에 대해서 예상보다는 좋지만 향후 전망까지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약간 좀 약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평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호재를 찾기가 힘들었죠. 경제지표 쪽에서요. 그런 상황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시장은 간만에 제로다운 재료를 좀 봤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세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중국 관련 업종이 좀 강세죠. 기계나 운수장비나 화학 업종이 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IT 업종이 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좀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은 유통업종이죠. 뭐 중국하고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지만 신세계나 롯데쇼핑이 올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죠. 백화점 매출이익이 뭐 많이 늘어난다 이런 점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기업의 실적이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이제는 좀 시장이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 그런 하나의 시그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IT 업종이 같이 오른다면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을 텐데 오늘 장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장이 상당히 중요하다. 어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9월 한 달을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장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현재 시점에서 살펴봤을 때는 9월 전망 괜찮습니까? 예, 괜찮다라고 보이는데요. 여기서 급격하게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힘들겠죠. 아무래도 20일 이동평균선 쪽에서 약간의 좀 더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경제 지표 역시 중요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미국이 경기 선행지수 정점을 치고 이제 막 조정기에 진입한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나오는 재료들, 경제 지표의 부진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은 마냥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죠. 정책적인 재료가 나오긴 하겠지만 그것이 상방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상승이 아니라 하방 경직성 정도를 구축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쪽은 그렇고요. 중국 쪽 재료가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면서 한국 자체적인 지표 역시 이제는 바닥을 형성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기간이 되지 않을까. 9월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중국 쪽 지표 일정을 보면 다음 주에 이제 옵션 만기를 지나면서 시작이 되면서 그 다음 주 초까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쪽 지표 일정은 약간 오늘이 지나면서 이제 일주일 정도는 또 기다려야 될 테고요. 경기 선행지수의 경우는 추석 이후에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 주에 중국과 한국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은 가는데 아직 당장 뭐 이렇게 신경을 쓸 재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9월 중순 이후가 이제 겹치죠. 3분기 실적 시즌의 주가 반영이 서서히 주가에 반영될 시기에다가 또 이런 경기 선행지수 재료가 또 나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추석을 하나 이제 분기점으로 생각하는 그런 논리들이 많은데요. 추석 그 자체보다도 추석을 전후로 이러한 모멘텀들이 좀 중복해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정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가깝게 살펴보면은요. 다음 주에 금통위하고 또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있죠. 금통위의 금리 인상 가능성 이번에 또 높다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데요. 지난 금통위 때처럼 글로벌 시장의 상황이 또 안 좋아지면 얘기가 틀려질 테고요. 또 최근에 부동산 대책하고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문제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약간 좀 미묘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경제정책 포럼에서 김중수 하는 총재께서 하반기 성장에 대해서는 확신을 하고 또 물가 안정에 대한 코멘트까지 나왔기 때문에 금리 정책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가능성을 시사하는 분위기로 시장이 받아들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약간 좀 높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장에 이렇게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요. 하는 쪽에서요. 주식시장에 주는 충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재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같은 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이게 좀 약간 걸립니다. 현재 그동안에 이제 외국인하고 국내 증권사의 누적 포지션들을 감안했을 때 코스피 200 기준으로 235포인트를 쉽게 돌파하기 힘들어 보이는 그런 포지션들입니다. 결국 235포인트 코스피 200 지수가 1800포인트 종합지수로 1800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선을 쉽게 좀 넘어가기는 다음 주까지도 약간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기술적으로 20일 부근에서의 기간 조정 일주일 정도 지나는 상황인데 다음 주까지 어느 정도 좀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다면은 선물옵션 만기를 이슈로 해서 시장의 상승 반전을 기대하기는 약간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물 연계한 프로그램 차익 거래 수준 이게 좀 직접적인 재료가 되겠죠. 이쪽을 좀 살펴보면은 8월 초에 1조 원 가까이 순차익 잔고가 있었는데 어제 기준으로 2천억 매도로 전환이 됐죠. 1조 2천억 원이 8월에 어느 정도 소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들어온 물량은 해소된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6월 동시 만기 이후에 들어온 1조 한 9천억 정도의 차익 거래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좀 물량 부담이 있는 만기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어떻게 이게 해소가 되는지 또 얼만큼 롤오버가 되는지 이 점은 좀 살펴보면서 시장 접근할 필요 있지 너무 좀 낙관적으로만 볼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관적으로 시장을 그냥 바라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투자는 계속됩니다. 업종 선택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제가 앞에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바로 IT 업종이거든요. 뭐 저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앞에서 다른 전문가께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관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께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어떤 업종 쪽으로 저희가 집중하는 게 가장 좋은지 그에 대한 부분도 좀 언급 좀 해주시죠. 아마도 지금 제일 관심 있으신 종목들이 하이닉스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저도 이 종목을 보면 약간 좀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 전 저점이 8월에 기록했었던 22,200원이거든요. 26,600원까지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권에는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 수급의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런 쌍바닥이다라고 해서 접근하기는 약간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좀 더 확인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IT 종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관련주 쪽에 좀 중심을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9월 중순 이후를 생각한다면 10월에 중국의 정책적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점은 단기적인 게 아니라 중기 모멘텀으로 좀 생각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IT와 기존의 주도주에 대해서 이제 3분기 실적 시즌 모멘텀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 자체가 있기 때문에 또 3분기까지 좋아도 그 이후에 대해서 논란이 많기 때문에 이쪽이 탄력적으로 주도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힘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이제 저가 매수를 탐색할 시기는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바닥이 완성이 된 다음에 좀 접근할 필요 있겠다.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 좋은 점은 있죠. 아까 전에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본 엔화 강세 수혜 업종이 또 겹치죠. IT와 자동차가 꼽히고 있다는 점이 좀 부각이 될 텐데요. 아직 시장에 이게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시장이 좀 안정이 되면 부각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것은 과도한 대응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기존 매수자는 약간 좀 인내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신규 매수는 좀 확인 후에 접근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자동차 쪽이 상당히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의 실적이 3분기가 좀 약간 비수기라 그래서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3분기 실적도 괜찮고 또 4분기까지도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IT는 약간 불안하지만 또 하나의 기존 주도주였던 자동차가 입지를 재구축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다. 9월 중순 이후에요. 그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너무 시장을 주도주가 주도 위치를 잃어버리는 그런 장세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반적으로 9월 중순 이후는 시장에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 오늘장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수급 상황 진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수급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수급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개인, 기관, 공의 매도에 지금 나서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 8,000계약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대규모 프로그램 매수가 2,700억 가량이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러한 강세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는 미국의 혼조세에 불구하고 나스닥 선물의 이제 상승 그리고 이제 국경절로 인한 중국 쪽의 소비 확대로 인한 내수주들의 이제 상승분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증시는 여전히 글로벌 경기 둔화에 의해서 어느 정도 박스권에 갇히는 그러한 양상이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의 수급 동향 외국인들은 거래소 쪽에서 700억 가량을 순매도하고 있고요. 개인 쪽은 710억, 기관 쪽에서는 830억의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들 42억의 순매도, 개인 쪽에서는 9억 정도의 순매도, 기관 쪽에서는 64억의 순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나항공 쪽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고요. 기관 쪽이 집중하고 있는 곳이 자동차 분야인데 오늘 매매 상위 종목군 분석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사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요. 금액상으로는 S-오일을 상당히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현대모비스, 현대차, 신세계, 제일모직 등으로 순매수를 좀 강하게 하고 있고요. 수장면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을 좀 많이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의 순매도 종목들을 우리 살펴보게 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신한지주 그리고 LG전자와 삼성 SDI 대부분 핵심 IT 주도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매도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기관들 쪽에서의 순매수 종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대체적으로 이제 기아차라든가 만도, CJ 제일제당, SK에너지, S-오일 등을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매도 종목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하이닉스라든가 OCI 그리고 삼성전기, KB금융, LG화학 등으로 순매도를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 동시 순매수 종목으로는 기아차와 S-오일 그리고 신세계, SK에너지, 제일모직 등으로 순매수가 동시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오늘 포트폴리오를 한번 살펴보고요. 이 관심 종목도 한 종목이 등장을 했는데 웅진코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사전에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웅진코웨이 저희가 예전에도 몇 번 살펴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웅진코웨이 같은 경우는 한 2주 전, 3주 전에 이제 제가 포트폴리오에 포함을 시켰던 종목이라 시세 탄력 둔화로 인해서 어느 정도 횡보 국면이 연출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포트폴리오에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만은 오늘 기점으로 해서 이 탄력 자체가 이제 상승적으로 나타나는 적극적인 강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포트폴리오는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요. 강원랜드는 어느 정도 현 상황에서는 좀 탄력 둔화, 좀 횡보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서는 일단 제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트폴리오에서는 제외를 시킵니다만은 매도 입장은 아니라는 거는 좀 우리가 주시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고요. 기존의 한국타이어, 고려아이언, SK에너지, 삼성전기 그리고 제일모직과 GS건설은 계속해서 포트폴리오에 포함을 시키고 가져가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웅진코웨이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 외국인들 9일 연속 순매수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판단이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대체적으로 신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화장품 쪽에 기대를 좀 많이 거는 그러한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사의 최근 주가 흐름이 이제 전월 중순에 웅진홀딩스의 당사 지분 매각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급락이 좀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해서 이제 보름 동안 지루한 횡보 국면을 보였다가 오늘 장대 양봉을 보이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사의 투자 메릿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화장품에 대한 기대 심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최근에 이제 제품명 리엔케이라는 브랜드로 스킨케어 31종 그리고 색조 화장품 30종을 이제 이번 달 초에 늦으면 이번 달 중순 정도까지 출시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초기 진입인 만큼 타 경쟁 브랜드와의 질적으로 양호하면서 저렴한 제품으로 마케팅을 할 예정으로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웅진코웨이 시장 성공 진입 이러한 부분을 어느 정도 기대를 걸고 있다라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중국 화장품 매출액이 올해 만 해서 이제 39% 정도가 이제 성장할 것으로 향후 높은 외형 성장이 기대가 되는 만큼 당사 주가의 재평가가 일어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 또한 이러한 부분이 지금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화장품 쪽에 진출을 하면서 이제 수익성은 다소 비용 처리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둔감해질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영업 이익률 자체는 계속해서 14%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 도 3분기 양호한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기술적인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일단 오늘 장대 양봉입니다. 상당히 큰 장대 양봉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매수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추격 매수보다는 일단 눌림목 조정 때 매수를 하는 쪽으로 보고요. 41,000원에서 41,500원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장대 양봉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의 눌림목 부분을 이용한 눌림목 매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41,000원에서 41,500원까지 분할 매수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향후 이러한 화장품 쪽의 기대 심리에 실적으로 나타나준다 이러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5만 원 선까지가 되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를
5만 원 선까지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일단 39,000원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횡보한 저점, 이러한 부분이 하향 이탈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현금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웅진코웨에는 눌림목대 한번 매수를 해봐라, 이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스피드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샵 5588번으로 현재 보유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매수를 하고 싶으신 종목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5588번입니다. 이번에는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룡승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그 반도체, 휴대폰용 메모리 반도체 펜리스 제조기업인 EMLSI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그 적자를 지속하다가요, 올해 기술 로열티 수입만 120억 원이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대규모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최근에 주가도 연일 고점을 돌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매출액도 지난해 한 100억 정도에 머물렀었지만 올해는 매출액이 500억 이상 나올 걸로 예상되고 내년에는 뭐 1000억 정도 예상이 된다는 점에서 매출액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실적 호전으로 이어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3,500원 부근에서 조정을 좀 하다가요, 최근에 그 가파르게 좀 올라가면서 5일선 지지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이틀 연속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오늘 시초가 부근인 4,500원의 지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실적 호전에 따라서 시가총액 1,000억 이상은 충분히 가능할 거로 보여지는데요. 목표가 한 6,000원 정도 보시고 현재 구간에서 4,500원 정도 지지로 보시고요. 분할 매수로 대응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백룡승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코너죠. 샵 5588번으로 문자를 현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동양종금증권 목동지점의 정윤성 대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하루 걸러서 상승과 하락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데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좋거든요. 예, 그렇죠. 참여해도 괜찮을까요? 우선은 말씀하셨다시피 참 대응하기 힘든 장이고, 어떻게 보면 참 좀 짜증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네. 투자자분들께서는 참 어느 날 일어나면 또 경기가 상승하고 있다, 또 어느 날은 또 더블 D 우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장기적인 면에서는 우선은 우상향 쪽으로 우선은 이머징 시장 쪽으로 간다고 우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한 날보다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했던 그런 종목이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한 날 접근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고, 단기 매매에 좀 치중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좀 하락하는 그런 종목들 한번 노려봐라,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법한 그런 내용인데, 예.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상승장 속에서 유독 좀 부진한 그런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대표주죠. 지금 전자전기업종이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제 6%대 낙폭을 또 보여주기도 했어요. 예. 마침 하이닉스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골라봤습니다. 25,2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고요. 20% 비중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하이닉스 손절을 해야 되는 구간인지 상당히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 문자 주신 분 외에도 제가 상담하다 보면서 상당히 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 삼성전기, 그런 IT 업종에 대한 향후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우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보면 지금 디램 가격 하락이라든지 아니면 PC 수요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지금 상당히 가파르게 하락을 했었고, 투자자분들 중에서 상당히
손실을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냐면 우선은 이분 같은 경우는 25,200원에 20% 정도 보유 비중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 3분기 때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조 단위의 그런 규모가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관망을 한번 해보자. 손절 라인은 이미 지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랬을 경우에는 우선은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한 번쯤 다시 턴 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타이밍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기간은 우선은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의 PC 수요에 대한 그런 부분과 또 부동산 경기를 한번 지켜보면서 하고, 이머징 시장 쪽은 지속적으로 태블릿 PC라든지 그런 신기종이 나오면서 고사양의 그런 반도체들이 많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분명히 하이닉스가 반등할 시점은 머지 않았다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손절하시기보다도 그런 반등되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지금 20%시기 때문에 매수 비중을 거의 40%까지도 그게 보유 비중을 늘리신 다음에 단가 하락 효과가 있은 다음부터는 수익률을 최대한 좀 끌어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3일 연속 이렇게 내리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는 시점이 예. 지금인지 아니면 내일인지 예. 그 부분에 가장 큰 고민이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어떻게 할까요? 예, 오늘 같은 날 지금 우선 차트를 보시면 연속 3일 음봉이 생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랬을 경우는 우선 오늘 같은 경우 많이 샀다. 물론 단가 하락 효과는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음봉이 만약에 더 나온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살 수 있는 그런 현금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타이밍이라고 한다면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을 우선 확인하고, 지금은 양쪽에서 양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관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시그널은 어떤 것이냐, 5일선 위로 한번 올라타는 시점에서 하시면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안전하게 타이밍을 잡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조금 더 비싸지만 하지만 좀 더 확실한 타이밍이 더 비싼 값어치를 한다라고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은 오늘은 아니다. 예, 이런 예. 의견이신 거죠? 예. 그렇다면 전기전자 업종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삼성전기를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 다 부진합니다. LED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한 부진에 빠져 있거든요. 예. 이들 업종에 대한 접근은 어떻습니까? LED 부분도 좀 시간이 필요한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은 공급 과잉이다, 또 단가 하락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우선은 지속적으로 봤을 때는 LED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LED TV라든지 불화감 외에도 LED 조명이라든지 자동차의 부품 같은 경우는 상당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타이밍을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는 아직은 매수 권역이 아니고 예. 조금은 기다려보는 게 낫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물론입니다. 우선은 수급을 우선 체크를 해야 되고, 기관들과 외국인들 같은 경우 수급을 우선 반드시 체크를 한 다음에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선은 대형주들 같은 경우 그들의 수급 영역이 상당히 절대적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섣불리 많이 빠졌다고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워팡이 턴 어라운드를 해서 그래서 매수의 이유가 되는 것이지, 단지 많이 빠졌다고 하면 꼭 그렇게 대형주들이 많이 빠졌을 때는 꼭 개인들이 그 물량 받아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라면 매수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과는 약간 다르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금은 신중한 답변을 내놓아 주셨는데, 무조건 내렸다고 사지 말고 조금 수급이 들어오는지 그 부분을 한번 잘 체크해보고 접근하자, 이렇게 신중한 의견을 또 개진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선택은 투자자의 몫입니다. 네, 이렇게 하이닉스 그리고 또 전자전기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최근 들어서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는 부분, 내수주죠. 예, 내수주에 그렇죠. 대한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랜드에 대한 상담이 또 올라왔어요. 강원랜드, 내수주 중에서는 그래도 좀 흐름 자체가 확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강원랜드 매수하신 가격대가 21,250원이고요. 비중 40%입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분명히 수익권에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좀 약간은 부진한 듯한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선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업황 자체는 중국인들의 유입 효과라든지 여러 면에서 앞으로 상당히
전망 자체는 좋게 되고 있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 상당히 공격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차트를 먼저 보시자면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사가미에서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더 나왔다고 해서 어떤 이제 조치가 내려와서 지금 단기적으로 빠졌지만 또 이 물량은 또 외국인들이 다 받아줬습니다. 네. 이런 거는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매수세가 뒷받침되고 있다.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다고 느끼실 수가 있고 강원랜드 차트를 먼저 보시면 상당히 계단형으로 올라가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줬고 또 한번 흐름을 급격하게 줬다가 옆으로 횡보 또 급격하게 상승을 줬다가 또 횡보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상승을 했던 그 타이밍 언제냐 이평선을 만졌을 때 한번 또 이쪽에서 보시면 이평선에 만났을 때 이평선에 근접했을 때, 또 지금 같은 때는 오늘 이평선 한번 찍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나운서, 저희 앵커님 뿐만이 아니라 투자자분들께서도 왜 이렇게 부진한 것이냐라고 느낄 수는 있지만, 이때가 바로 상승 타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 때문에 KT,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 권인시기 하지만, 오늘 같은 때 수익 신호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급격하게 또 상승할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시는 분이라고 하신다고 하면, 한 25,000원 선까지도 한번 지켜보실 수가 있고,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외국인들 수요가 끊이지 않는다고 하면, 28,000원 선까지도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제가 정윤성 대리한테 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상승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저 같은 좀 약간 초보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면 제가 이런 차트를 봤을 때는 좀 부진하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네, 일단은 상승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개진을 해주셨습니다. 네, 외환은행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어요. 12,450원에 그리고 20%를 보유하고 계신다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6617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얼마에 매도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 도의 조심하세요. 이렇게 추가적인 멘트도 해주셨는데 외환은행 M&A 호재가 분명 살아있는 종목인가요? 아니면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까요? 우선은 은행주들, 특히 외환은행, 또 우리은행, 또 여러 은행주들 같은 경우 M&A 이슈는 상당히 살아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차트를 먼저 보시자고 하면 지금 우선 외환은행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은행업종 같은 경우 상당히 위에 이평선들이 많이 깔려있는 그런 답답한 그런 차트의 흐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평선 밑에 있다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 아직까지는 매물대가 상당히 많고 네. 지금 같을 때 어느 정도 손실을 보신 분들이 많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랬을 경우에는 우선은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M&A 이슈는 언제든지 지금 나올 수 있고 구체적인 그런 방안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환은행 같은 경우는 우선은 단기적으로 수익권을 만약에 준다 그러면 13,300원 선까지는 우선은 지켜볼 수 있지 않나 싶고 여기서 만약에 강하게 뚫어준다 또는 M&A 이슈가 구체화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다고 하면 2차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14,000원 선까지도 우선 지켜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매물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그런 불투명한 M&A 이슈보다도 누군가가 이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외환은행이라든지 이렇게 이슈가 있는 그런 금융주들이 있는 반면에 지금 다른 KB금융이라든지 예.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예. 인수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런 금융주들의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우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은 인수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주가 상승 흐름이 상당히 좋을 수가 있지만 인수를 하는 그런 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주가가 부진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투자자분들께서 상당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은행권들 중에서는 가장 수익성이 좀 좋은 업종이기 때문에 그래도 대표주로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금융주 전망까지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번에 세한미디어에 대해서 상담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피인수 재료가 오늘 나왔군요. 매수가가 6,000원이고요. 비중 30%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일단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예. 지금 되밀리고 있어요. 예. 어떻게 볼까요? 우선은 그 인수권이 지금 오늘 나왔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그 이슈가 나오면서 특히나 방금 M&A 이슈가 나왔었지만 외환은행에서도 이렇게 세한미디어 같이 작은 종목들 인수 당한다고 하면 무조건 우선 상한가로 직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네. 같은 경우도 같은 흐름을 보였던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하지만 지금 되물렸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효과가 강한 그런 세력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오늘 거래량 같은 경우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이랬을 경우는 어느 정도 손바뀐 부분은 좀 우선 긍정적인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평선 부분에서 음봉으로서 지금 오늘 마감이 된다는 것은 내일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내일 같은 경우는 5일선까지도 맞으면서 또 재차 상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세한미디어 같은 경우는 지금 6,000원에 매수를 하셔서 지금 수익권이십니다. 그래서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 비중 30%이기 때문에 매수 비중은 좀 줄이시는 방법이 어떠실까 싶고, 재차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바로 뜨기보다도 5일선하고 같이 묻어가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수익 실현 우선 한번 하시고, 뭐 매수 비중은 10%에서 15% 정도만 좀 접근을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는 급등을 했기 때문에 우선은 매물대가 있는 한 6,500원 선까지 우선 1차 목표 주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미지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스 오랜만에 상담 요청이 들어와 있는데요. 11,5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30%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부진했네요. 상당히 부진했네요. 6월 고점을 찍었고요. 그 이후에 이 10,000원 아래로까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이미지스 오늘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예. 지금 매수 가격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언제쯤 이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에 대한 진단도 좀 해주시죠. 예, 먼저 진단에 앞서서 이미지스가 뭐 하는 회사인지부터 우선은 좀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뭐 햅틱이라든지 터치 모바일 솔루션에 관련된 업체로서 이미지스 같은 경우 예전에 그 스마트폰, 특히 갤럭시 S가 상당히 매출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을 때, 그때 동반 상승했던 그런 대장주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6월달 같은 경우 상당히 흐름을 한번 좋았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부터 상승 흐름이 좋은 것 같다가도 한번 밀렸고, 그 다음에 또 갤럭시 S가 뭐 수십만 대가 이상 팔렸다라고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가 또 한번 죽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것이냐? 갤럭시 S는 잘 나가지만 거기에 대한 부품주들은 지금 이미지스를 비롯해서 뭐 상당히 여러 가지 그 회사들이 지금 주가가 상당히 부진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하드웨어적인 부분, 또 이런 솔루션 분야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경쟁 업체들의 그런 경쟁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상승 흐름이 더딜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셨던 가격대 밑에 있지만 좀 시간이 지나셔갖고 이 위에서 강하게 양봉이 한 번쯤 나올 수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그런 힘이 강한데, 그랬을 경우는 매수 비중 좀 줄이시고 수익보다도 손실을 안 보고 나오시는 방향으로 좀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우선은 사셨던 가격대 11,500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셨다가 물량을 줄이시는 것이 어떨까 싶고, 특히나 뭐 터치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상당히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시장의 부분은 좀 민감하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같은 경우까지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선 한 달 정도까지는 좀 한번 기다려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 전까지 뭐 갤럭시 S 같은 경우는 계속 대수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비중 조절 없이 일단은 좀 한 달은 지켜보자. 예.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네. 이번에는 네오이스 게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를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매수가가 46,600원입니다. 7377님께서 올려주셨거든요. 3개월 전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저점을 확인하고 올라오고 있어요. 예. 지금 약간 우려스러운 점이 내려가고 있을 때 매수를 하신 시점이라서 조바심이 좀 나실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얼른 털고 다른 예. 종목으로 갈아타고 싶으실 그렇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는 거 좋을까요? 그 예. 종목은요. 우선은 뭐 사셨던 가격대에서 뭐 최소 지금 뭐 한 달 이상 거의 네. 2달 가까이 기다리신 것 같은데 상당히 재미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매수 비중이 40% 정도 되시면 매일 모니터 네오이즈 게임즈 호가만 지켜보고 계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뭐 가격대가 다 와갔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 우선 사셨던 가격대에서 물량은 20% 정도, 40%시기 때문에 20% 정도는 줄이시고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좀 짜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네오이즈 게임즈뿐만이 아니라 어떤 게임즈들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좀 뭐 전망은 좋지만 지금 법안이 통과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급 같은 경우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사셨던 가격대에서 20% 매수 비중은 줄이시고, 그 이후 때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정고점이었던 지금 43,000원까지 우선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3,000원이요. 네, 예. 알겠습니다.
루멘스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와 있어요. 루멘스 매수하신 가격이 14,300원이고요. 그리고 비중이 20%입니다. 고민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 바로 물타기라는 건 어떤지 의견을 여쭈고 계십니다. 3764님께서 올려주신 루멘스 살펴보죠. 루멘스 같은 경우도 뭐 LED 부품 업종으로서 이제 뭐 삼성전기라든지 그런 종목들과 이제 차트를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랬을 경우 제가 아까 또 IT 업종 말씀드렸다시피 루멘스 갖고 계신 분이 지금 매수 비중이 20%시기 때문에 한 20% 정도까지 코스닥 종목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30% 정도까지만 물타기 비중을 두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일선 위에 어느 정도 안착을 해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안착이라고까지는 얘기하기가 좀 모호스러운 게 지속적으로 외국인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봤었을 때는 삼성전기라든지 그런 LED 대장 업종들 같은 경우 턴 어라운드를 했을 경우 그때 물타기 비중을 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사셨던 가격대까지 기다려 보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 루멘스 같은 경우 상당히 경쟁력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이지만 예외적으로 매수 비중 한 40%까지 한번 늘리시는 방향도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루멘스 같은 경우는 지금 LED 업종에서 지금 주봉도 어느 정도 깨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한번 기다려 보신 다음에 주봉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본 다음에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1차적인 목표 주가는 매물이 상당히 뭐 쌓여 있을 것 같은 그런 15,000원 선까지 우선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루멘스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관심 종목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입니까? 예, 제가 지지난주엔 이제 네오이즈 인터넷 이제 카라의 그런 활동을 보면서 봤었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SBS 컨텐츠 허브라든지 그 종목들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컨텐츠의 해가 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예전에는 이제 음원 컨텐츠 중에서 또 한 가지는 이제 방송 컨텐츠 오늘 같은 경우는 예림당을 준비했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갤럭시 탭이라든지 아니면 아이패드 같은 그런 태블릿 PC가 앞으로 많이 나올 것입니다. 태블릿 PC가 지금 제가 예상하기로는 학생들 특히나 그 다음에 6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교육 규제로서 많이 사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예림당 같은 경우는 Y 시리즈가 지금 선풍적인 지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부분들까지는 잘 아실 텐데요. 지금 Y 시리즈 같은 경우는 유럽을 진출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지금 자회사 설립했었습니다. 그 예림 디지털이라는 100% 지분 보유의 그런 자회사를 설립을 한 다음에 예림당 같은 그런 Y의 그 컨텐츠를 이제 태블릿 PC 안에서 이제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이제 제작을 하면서 직접적인 최대의 수혜를 누릴 것으로 지금 지켜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 학습 교재의 그런 컨텐츠도 한번 지켜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 오늘 같은 경우 차트를 먼저 보시면, 예를 들어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지지부진했다가, 최근 들어서 기관들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급소절된 60선 뚫어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랬을 경우에는 내일부터 한번,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바로 지켜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름당 같은 경우는 매수가는 7,200원, 목표가는 9만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는 6,000원으로 제시드리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급등하고 나면은 조정을 겪기 마련인데, 이 조정이 좀 깊어지는 경우에는 어떡할까요? 조정이 깊어지는 경우에는 우선은 제가 뭐 손절가는 말씀드렸다시피 손절 라인을 꼭 지키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업체들의 그런 부담이 많이 되신다고 한다 그러면 좀 더 뭐 눌림목일 때 좀 사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급등이라고 단기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최고점이었던 뭐 8,000원 선까지도 우선은 단기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림당 말씀을 들어봤고요. 이 정일성 대리 최근 수익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최근에 좀 좋아요. 최근에 좀 좋나요? 네. 예를 들어 오랫동안 말씀을 해주셨던 제너시스템즈 흐름도 상당히 좋기도 하고요. 제너시스템즈 지금 가지고 계신 거에 대해서 좀 변화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너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어느 정도 지금 가파르게 지금 상승을 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슈가 지금 뭐, 사이동통신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사이동통신사에서는, 전화기 자체가 이제 인터넷 전화가 기본입니다. 일반 휴대폰 그런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지켜보셔도 좋을 법하고, 지금 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가지고 있으시다는 분들도 지금 우선은, 어느 정도 뭐 수익 실현은 한 30% 정도 하시고 한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뭐 지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상당히 장기적으로는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는 한 뭐 30에서 40% 정도 더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목표가 4,000원까지 보실 분들은 더 보시고, 뭐 아니면 지금 현 구간에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나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뭐 다른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는 덕산 하이메탈을 말씀을 해 주셨었나요? 예, 예. 일단은 수익률에 그다지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예, 예. 하지만 그 전망에 대해서 아주 좋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예, 예. 바라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말이죠. 예, 예. 예, 어떻게 볼까요?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는 지금 지금 왜 지금 스마트폰들의 출시가 연기되고 있냐면 그 이유는 바로 아몰레드 부분이 지금 상당히 공급을 못 맞추고 수요를 못 맞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유기재료 부분에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 상당히 관심이 있는 업종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양종금증권의 정윤성 대리와 함께 스피드 종목 상담 많은 종목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시효과를 맞이했고 이 거래소 쪽에서 상승폭이 어느 정도 줄었습니다. 코스피가 현재 1760선에 딱 걸쳐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 돌아와서 종합적인 장 상황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